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제가 한 1주 정도 전에 천연가스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을 즐겨하면서 투자할 만한 산업을 찾아내는 편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다 전기를 쓰는데 저런 전기들은 어디서 가져오게 되려나?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늘지 않을까? 석탄을 때우지는 않을 테고 재생에너지는 되게 롱텀한 에너지가 될 텐데 숏텀으로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천연가스가 뜨지 않을까, 이런 짧은 생각에서 시작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뉴스입니다. 버핏은 왜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투자처로 그것도 천연가스를 택했을까요? 버핏은 항공주와 은행주를 판 돈으로 한동안 장고를 거친 후에 에너지 기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꽤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비즈뉴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도미니언 에너지의 전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사업 부문 중에 내추럴가스의 파이프라인과 스토리지 부분만 인수한 것으로 압니다. 갖고 있는 버핏의 현금성 자산이 약 169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 11조 6천억 정도의 투자금을 넣었으니까 부동자금 중에 한 6% 정도를 투자한 겁니다. 이번 딜로 하여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전체의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에서 8%였는데 이것이 18%로 대폭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생각을 한번 알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버핏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나오면 그것을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경제 위기마다 대폭 성장했죠. 이번에 인수한 것으로 하여금 좋은 가격의 의미를 충족했다고 보이는데요. 천연가스가 역대급으로 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2000년도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회색 부분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 부분을 나타내는 색깔인데요. 이 도미니언 에너지는 주로 미국 동부에서 매출의 90%를 벌어들이는데 이 해당 딜로서 하여금 이들이 가진 파이프라인 12,300km 정도와 가스 저장 시설 약 250억 제곱미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업스트림보다는 미드스트림을 선택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 있는 투자자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얘기했냐면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왜냐하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사실상 하나뿐인 대체제가 천연가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바로 넘어가진 못한다는 겁니다. 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약 1% 정도만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반면 경제성장분만큼은 에너지 공급을 누군가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무언가로는 해야 하는데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서 온실가스 는 44%밖에 안 되고 이 미세먼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에 미국 주도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천연가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대기질 개선의 노력으로 하여금 40% 이상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천연가스 공급 밀월 관계에 압력을 넣고 미국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라는 것을 무역 합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 지금 워낙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석탄 발전으로는 하지 못하고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되는 것이 더욱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석탄이 가지고 있는 기저발전보다도 첨두부화로서 피크타임에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동적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의 증가분을 대부분 천연가스로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석탄 발전소나 다른 것에 비해서 증설도 빠른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연료 시장도 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제약을 걸다 보니까 LNG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가격이 워낙에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이제 이른바 가교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천연가스의 에너지 패권이 약 30년 정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기에는 정책적 보조금이 많이 들고 코스트 퍼 킬로와트가 높기 때문에 전기료의 급증이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한국의 2050년 기준 에너지 믹스를 보니까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합쳐서 71%로 놓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력 소비량 추이에 대해서도 안 볼 수 없겠죠. 차트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대로입니다만 아시아는 특히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버핏이 인수한 부분은 미국 동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아시아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무래도 유럽이죠. 그래서 버핏이 인수한 동부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럽의 LNG 수입이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2019년, 2020년에 어떻게 변했나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트럼프는 유럽에다가도 LNG를 수입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고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5.6%나 증가한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제 유럽은 워낙에 LNG 배관망,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조금 더 과열된, 조금 더 값이 싸진 국가로부터 매수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공급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내려가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입량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소스에 따라서 구분해 보자면 천연가스가 석탄을 대체해 나가는 규모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내추럴 가스고 이게 석탄인데 상당히 석탄은 빨리 사라지는 반면 천연가스는 2050년이 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반면에 경제 발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정책금을 막 엄청나게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로 보자면 약 30년간은 천연가스가 주도하는 패권이 나올 거라는 전망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별 LNG 소비 규모를 보자면 확실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률도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 생산하는 분야인 업스트림, 그리고 자원을 운송하고 저장하는 분야인 미드스트림, 그리고 자원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다운스트림 중에 워렌 버핏은 미드스트림만 골라서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체리픽이라고 골랐던 이유는 19세기 골드러시에 의해서 배워야 할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848년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부터 금강이 발견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미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을 캐던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금 채굴 기술과 금을 순도 높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송금업자와 아래같이 지금의 청바지 판매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막을 만들던 리바이스는 금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에게 몇 벌씩이고 청바지를 계속해서 파는 기업, 그렇게 리바이스는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은 지금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비슷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제가 천연가스 섹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냐면은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자본력을 통해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미닉 에너지에 나도 파이프라인만 사거나 그러니까 미드스트림만 살 수 있다면 그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협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버핏처럼 체리피커가 될 수 없고 보시듯이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이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를 보자면 왜 배추가 비싸다 그러면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는 배추를 엄청나게 지어버리니까 다다음 해는 이제 풍년이 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것처럼 셰일 기업들이 셰일에 업황이 좋으니까 다들 회사채를 시장에 내놔서 투자받은 다음 엄청나게 시추공을 지어놨습니다. 각자 성장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하이힐드 회사채들이 상당량 파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헬로 빅브라더라고 했는데 재선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부흥과 트럼프로서는 리쇼어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셰일 업체들의 줄도산을 이어지게 놔둘 건 아닙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끌어당기는 리쇼어링의 성공담은 적당한 수준의 저유가 이 정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파산해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이에 대해서 버핏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런 시그널들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고 상황이나 공급량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줄도산 우려가 나올 정도면 말 다 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한 기대가 숨어있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셰일가스의 총 생산량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이들 중에 많은 부분으로서의 가격에서의 이점과 환경에서의 이점을 나타내는 지금 상황 덕분에 전기 발전용으로 상당수 흡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경제 상황이 워낙에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유통이나 소비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지금보다만 낫다라는 전망만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버핏 입장에서는 굳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대가 낮은 상태일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위로 열려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생산량 분야에서도 지금 새롭게 꽂고 있는 리그 카운트가 많이 적습니다. 이제 리그라는 게 이거 드릴링 리그 이런 식으로 시추공인데, 이 시추공 수의 감소와 그 이후에 이제 유가의 등락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괜찮은 업황을 보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전에 제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떠올렸던 투자의 생각이 최근 버핏의 투자처 소식과 꽤 비슷한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신기한 마음에 여러분께 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고객님과의 미팅이 있어서 꽤 바쁜 하루였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